간만에 고개를 들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관련된 소식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지난주까지는 3주 연속으로다가 미국 기준 금요일 하락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반대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이대로 쭉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해보면서 첫 번째 소식은 미국 경제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미국의 2025년도 1월 소매 판매가 예상 밖의 급감을 기록을 했다.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은 0.2% 하락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0.9% 감소했다라는 것이죠. 소비 중심의 미국 경제 좋지 않은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자연재해들 때문에 일시적인 것일 수 있으니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어찌됐거나 경제에는 좋지 않은 지표다. 이로써 금리 인하에 관련된 약간의 희망이 또 생긴 것이 아닌가. 일단 해당 소식과 함께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떨어졌습니다. 4.5% 아래로 떨어졌는데 저렇게 되면 위험자산들이 힘을 받을 수가 있겠죠. 오늘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혼조세, 다우만 하락이고 S&P 500과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은 98,649달러, 이더리움도 2,786달러까지 반등을 해주고 있는 정말 간만에 긍정적인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99,000, 10만 달러 수준까지 뚫고 올라가서 안착을 해줘야 이제 지대로 다시 한번 발동을 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올랐다가 또 다시 처박힐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 현물 ETF인데 얘는 긍정적인 소식이 일단은 아닙니다. 어제 비트코인 현물 ETF에 1억 5,600만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블랙록에서는 2,600만 달러가 유입이 되었었으나 다른 ETF들 자금들이 빠져나갔다. 이 쫄보들이 쫄아가지고 비트를 팔고 있다. 자, 그러나 오늘 어떤 소식이 나왔느냐? 비트코인 커뮤니티를 한껏 들뜨게 만들었었던 소식, 바로 아부다비의 국부펀드, 나라 차원에서 운영하는 국부펀드에서 비트코인 ETF를 통해 가지고 4억 3,700만 달러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즉 아부다비가 비트코인 샀네, 야 이거 중동자금 들어오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솟구치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와 동시에 예전부터 돌고 있었던 루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이미 4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들고 있다, 보유하고 있다는 루머 또한 다시 한번 사람들 사이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정말이면은 좋겠죠. 근데 사우디 같은 경우는 돈이 워낙에 많으니까 비트코인 40억 달러치 들고 있다 해도 전혀 놀랄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홍콩의 패밀리 오피스, 부자들의 자산을 관리하는 아브니르 그룹이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6억 달러 상당을 들고 있는 것으로 또 밝혀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흥분케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근데 또 재미나는 것은 홍콩 ETF도 있는데 홍콩 ETF, 중국산 ETF는 사지 않고 미국산 ETF를 샀다라는 것, 반드시 뭔가 이유가 있겠죠. 자, 어찌됐든지 간에 이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해서 강력한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있었다라고 하고, 자, 그런가 하면은 캐나다 같은 경우도 캐나다산 현물 ETF가 있는데 캐나다의 몬트리올 뱅크 같은 경우 1억 5천만 달러 상당의 또 미국산 비트코인 현물 ETF들을 여러 개 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왜 이렇게 애들이 미제를 좋아하지? 자, 그런가 하면은 영국의 바클리스 은행 같은 경우도 1억 3천만 달러 상당의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를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미제가 좋다. 그런가 하면은 이미 작년부터 블랙록을 통해 가지고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었던 은퇴 시스템을 담당하는 위스콘신주 투자위원회 같은 경우는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보유량을 2배 이상 늘리면서 3억 2천만 달러 상당 어치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비트코인 열풍이 불어닥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시티은행 같은 경우도 이런 소문이 돌고 있는데, 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한번 해볼까? 돈 냄새를 맡고 시티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메이저 은행들 모두가 트럼프 정권 아래서 암호화폐 관련된 산업에 진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마형 바빴다, 마이클 세일러, 지금 여기는 이 사람과 사진을 찍었는데요. 라이언 코헨, 누구냐면은 게임스탑의 창업자죠. 그가 직접 게시한 사진, 그가 마이클 세일러를 왜 만났을까? 당연히 비트코인 관련해가지고 논의를 하려고 만난 것이 아니었겠느냐. 해당 사진 게재 이후에 조만간에 게임스탑이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 중점에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시장을 한 번씩 또 들뜨게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해당 소문과 함께 어제 미국의 장 마감 이후에 게임스탑 증시가 한때 펄쩍 뛰었다가 다시 내려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과연 그들은 조만간에 비트코인 관련된 투자를 발표하게 될 것인가? 해당 미팅을 가진 이후에 마이클 셀러는 어디로 갑니까? 엘살바도르로 날아갑니다. 날아가가지고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맥시라고 볼 수 있겠는 엘살바도르의 나이프 부켈레 대통령과 미팅을 갖고 비트코인에 관련해가지고 논의를 하는 시간을 또 가졌다라고 하는데요. 야, 대단합니다. 비트코인 동지들 이런 식으로 맛있는 것도 함께 먹으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건설적인 대화를 했다. 가지야. 참고로 트럼프 같은 경우도 엘살바도르 대통령과 통화를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비트코인에 관한 것은 모르겠고 미국에 있는 불법 이민자들 중에 중범죄자들을 엘살바도르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 토론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나이프 부켈레 대통령은 흔쾌히 중범죄자들을 받아주겠다라고 대답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강력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인권이고 지랄이고 그런 거 없다. 범죄자들은 범죄자로 짐승처럼 이제 대하는 것으로 좀 잘 알려져 있다라고 하네요. 짐승들은 짐승에 맞는 그런 대우를 해주는 것이 확실히 맞죠. 다음으로 해서는 비트코인 매거진 측에서 이야기하기를 자, 비트코인 1개 이상을 보유한 지갑 숫자는 아직도 99만 2297개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 중에 중복으로다가 비트코인 여러 개를 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걸 제외하고 최대로 쳐줘도 비트코인을 온전히 1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100만 명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야, 이거 참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고 준비자산 관련된 이야기들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만 명이 안 된다. 아직도 비트코인 시장의 초반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코인데스크 같은 경우는 불장 끝나려면 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코인 200주 단순 2평을 봤을 때 과거 불장 같은 경우 200주 2평이 이전 반감기 사이클의 최고가까지 상승한 이후에 불장이 종료가 되었었다. 지금 현재는 44,200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저번 불장의 최고가가 69,000달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승의 여력이 많이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 살짝 좀 어거지 같긴 한데 아무튼지간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었고, 자, 로만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가 98,400달러를 뚫어주면은 단기 하락 추세가 꺾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단 비트가 해당 자리를 뚫은 다음에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부디 조만간에 반등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99,000달러대까지 정을 뚫고 올라가가지고 102,000달러도 뚫어줘야 되겠죠. 그래야만 진짜 다시 한번 힘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어설프게 올랐다가 떨어지면은 또 95,000달러 상당 혹은 그 아래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올랐을 때 한번 지대로 올려줘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저번 주부터 비트코인 도미넌스 주봉 기준으로다가 하락 다이버전스 나오면서 긴 꼬리와 함께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알트코인들이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던 매튜 하일랜드의 분석과 아직까지는 그의 분석이 잘 맞아 떨어지면서 비트 도미넌스가 살살살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더리움도 좀 힘을 받을랑 말랑 하고 있는데요. 어제 이더리움 현물 ETF 자금 유입이 있었습니다. 1280만 달러. 이 중에 블랙락으로부터만 1200만 달러 상당이 유입이 되었었다. 알리 마르티네즈 분석가는 이더리움이 그래도 주요 지지 구간인 2380에서 2460달러 구간을 잘 지켜주었기 때문에 3000달러를 향한 돌진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 가운데 딱 요렇게만 가면 좋겠네요. 이더리움 이런 식으로 가면 참 좋겠다. 자, 어찌됐든지 간에 이더리움 마찬가지로 힘을 내주고 있다. 자, 그런가 하면 XRP 꾀꾀 오리 선생 같은 경우는 XRP가 이런 식으로다가 반등을 이어가면서 조만간에 3달러 20센트 수준까지 상승하지 않겠느냐라는 긍정적인 예측을 이어갔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다시 한번 알리 마르티네즈 분석가 솔라나가 190달러 선을 지켜준다라면은 조만간에 225달러에서 260달러 선도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솔라나도 좀 가지야. 그런가 하면 엊그제 바이낸스의 창업자 짜오짱펑이 본인의 애완견 브로콜리를 소개를 했었는데요. 당연히 밈코인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는 빗겟에 또 상장이 된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 브로콜리가 그 브로콜리인지 어떤 브로콜리가 뭔 브로콜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솔라나에서 발행이 되었었던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개떡락을 했었다라고 하네요. 언제나 그렇듯이 밈코인 투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말 동안의 암호화폐 시장이 선전하기를 또 바라보며
저의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 되셨다면 토마토 채널 유지를 위한 도움 주기, 광고 영상 재생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